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돈을 벌 뻔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주원입니다. 오늘은 구두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흔히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구두계약이라고 하면 표현이 거창해서 그렇지 평소에 우리는 수많은 구두계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한PD님은 어릴 때 어떤 과자를 좋아하셨어요? 마이거미요. 저는 치토스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좋아하고 어제도 하나 사 먹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슈퍼에서 작은 과자 하나 사 먹는 것도 법률적으로 보면 엄연한 매매 계약이고, 이런 구두 계약이 만약에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은 엄청난 혼란 속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어떤 혼란이요? 과자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한PD님이 마이구미를 사기 위해서 인감을 지참하셔야 되고요. 품질과 목적과 수량을 정해가지고 매매 계약서 사인을 하시고 양방 간에 2장씩 나눠서 1장씩 가지시고. 피곤하군요. 저 생각만 해도 좀 피곤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당연히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두 계약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구두 계약이 잘 안 쓰이지 않나요? 보통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적인 계약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계약금을 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식 계약을 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원 계약금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가계약금을 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두 계약만으로 계약금 중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에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일단 조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565조 민법입니다. 해약금이라는 규정에는 제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의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의 해석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매 대금이 1억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통상적으로는 계약금이 그 10%인 1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것도 부담스러우니까 100만 원만 가계약을 걸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 보니까는 훨씬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요. 나는 가계약금 100만 원만 포기하고 두 번째 집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나머지 계약금 9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전부 지급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채워서 포기해야지 처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그럼 그 900만 원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을 당하겠죠. 매매 목적물이 1억, 계약금이 1천만 원, 그리고 법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주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미 받은 100만 원을 돌려주고 원래 계약금 1천만 원까지 해서 총 1100만 원을 돌려줘야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말뿐인 구두 계약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그 양 상대방을 잘 설득시키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냥 가계약금만 받고 다른 집으로 가시게 조율을 하셔서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무엇이 원칙이고 예외인지는 알아야지 중요한 거래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겠죠. 저도 예전에 경기도 양평에서 교사 시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가 집주인 쪽에서 준비 미비로 계약을 파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세금 4천만 원, 계약금으로 제가 200만 원을 드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냥 200만 원만 돌려받고 분쟁 없이 마무리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때 그렇죠. 왜 그렇게 공인중개사 분께서 저 자세로 그렇게 사정하면서 잘 마무리를 하려고 하셨는지 지금 제가 스쿨 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자칫하면은 저 400만 원 계약금에서 800만 원을 받을 뻔했잖아요.
돈을 벌 뻔했네요. 생각해보니까. 800?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목적물이 4천만 원, 계약금이 400만 원이잖아요. 집주인 쪽에서 포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었으니까는 집주인은 800만 원, 계약금의 배액인 800만 원을 저에게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구두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